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상상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여왕의 집 28회 리뷰와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한 회에 담긴 충격, 배신, 그리고 예고된 복수의 단서까지 낱낱이 풀어드릴게요. 28회 제인에게 가장 큰 파도는 바로 이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얹혀 살던 집이 바로 어머니 최자영이 살해한 피해자의 가족 집이었다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인은 충격으로 집을 나가려 합니다. 그 순간 황기찬이 등장해 제인을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세리는 이 위기를 모면하려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짜내며 언제나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죠. 하지만 그 눈물의 진짜 목적은 제인을 다시 제거하기 위함. 그녀는 홍 사장을 사주해 또다시 제인을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 세리는 은호가 죽었다는 사실을 빌미로 기찬에게 감정적으로 몰아세우며 은호가 당신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시청자 입장에선 설마 황기찬이 뻐꾸기 알을 키우고 있는 건가? 충격적인 출생 비밀이 다시 한번 암시됩니다. 이 와중에 강미란과 제인은 서로를 향해 날선 감정을 드러냅니다. 강승우가 등장해 자영을 탓하자 제인이 그를 따기로 응징하죠. 그런데 여기서 미란이 드디어 승우가 자기 친아들이라고 밝힙니다. 자, 그럼 승우의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제인은 그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강 회장이 승우의 아버지라면? 공중파에서 이런 설정이 가능할까 싶지만 의심은 점점 커집니다. 한편 황기찬은 자영에게 지분 절반과 갤러리를 넘기면 풀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자영은 결국 굴복하고 조건을 수락하죠. 풀려난 자영은 곧장 집으로 가서 노숙자를 쫓아내려다 머리끄덩이 잡고 싸움까지 벌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쫓겨난 건 오히려 자영. 말 그대로 자승자박이죠. 도유경은 자기 아버지 도상무가 치킨집에서 황기만과 함께 일하는 게 창피하다며 힐난합니다. 동시에 과거 친구이자 현재는 미운 존재가 되어버린 제인에 대한 열등감까지 섞여 있죠. 도상무는 그래도 딸에게 제인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말하지만 도유경은 귀를 막고 도망치듯 자리를 뜹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건 이 드라마 속 인물들, 특히 부녀단 캐릭터들이 철저하게 자기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인은 결국 은호를 잃은 충격과 기찬의 죄책감 씌우기에 무너져 물에 뛰어들지만 김도윤이 그녀를 구합니다. 도윤은 울부짖는 제인에게 말하죠.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은호의 한을 풀어야 해 이를 악물고 살아야 해요. 이 대사 시청자들까지 울컥하게 만들었죠. 드디어 제인의 곁에 믿을 만한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됩니다. 제인은 도윤과 함께 돌아와 정윤이, 보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보람이 제인을 안아주자 그녀는 은호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울어요, 아줌마? 라는 아이의 물음에 따뜻해서 그래라고 답하는 제인. 여기서 우리는 제인이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 그녀 안에 살아있는 감정과 모성애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세리는 자영에게 보복당할까봐 불안해합니다. 자기가 자영을 속여 살인 질주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찬은 내가 풀어줬어 걱정 말하며 세리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시청자는 압니다. 기찬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걸요. 도윤은 정호성에게 말합니다. 제인은 살인자의 딸이지만 죄는 없어요. 그녀를 보면 내가 괴로워요. 정호성은 도윤에게 말합니다. 그녀를 보내고 잊어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제인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죠. 강제인의 흑화? 강제인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손등에는 아직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거울을 들어 자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엔 예전의 따뜻함 대신 어딘가 건조하고 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던 그녀는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만 착한 척은 끝내야겠지.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엔 정갈한 필체로 적힌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강세리, 황기찬, 최자영 그리고 작은 글씨로 엄마라는 단어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펜을 들어 강세리의 이름에 줄을 그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누가 먼저든 끝은 같아. 그 순간 방문이 열렸고 도유경이 들어섰습니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은호 사진 좀 더 가져다 줄까 해서라고 말했지만 제인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도유경은 순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인아 괜찮지? 요즘 얼굴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제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엔 예전처럼 미안함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아주 많이 괜찮아졌어. 도유경이 머뭇거리며 사진을 내려놓고 나가자 제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냉랭하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은호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해, 그게 순서지. 그녀의 손이 사진틀을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깃든 마음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온기를 잃고 차갑게 응고되어 아주 조용히 그녀의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8회 말밑 제이는 보람과 놀다 김도희의 사진이 있는 앨범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죠. 자신이 엄마 최자영의 뺑소니로 죽었다고 믿는 김도희가 바로 보람의 친엄마라는 걸. 충격과 죄책감이 그녀를 휘감습니다. 또 하나의 진실 앞에 선 제인. 이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시청자분들 대부분은 아직 드라마가 70회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제인의 본격적인 흑화는 조금 더 뒤에나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전개를 보면요. 이 드라마가 전형적인 답답한 중반부를 질질 끌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사이다를 터트리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K- 복수극들, 특히 백부작 1일 드라마들의 패턴을 보면 중반부까지 인물들의 감정선이나 갈등을 질질 끌다가 마지막 10회쯤 돼서야 급하게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번 여왕의 집은 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복선은 이미 여기저기 깔렸고 제인의 내면도 이미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는 그 질질 끄는 타이밍이 아니라 조금 더 속 시원하게 빠르게 전개가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물론 너무 일찍 흑화하면 나중에 지루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 시점이 빨라지면서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고 흘러가는 전개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인의 감정선이 더 깊고 입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심리전의 밀도 있는 흐름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회차 예상 줄거리에는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제인의 내면 변화와 그 속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복수의 실마리를 살짝 담아봤습니다. 아쉽게도 6월 6일 바로 오늘 방송 예정이었던 29화가 결방이라는 소식.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하필 이렇게 재밌어지려는 타이밍에 바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큰 허탈감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지난 28화 마지막 장면, 그 섬세하게 흔들리던 제인의 눈빛, 강주의 미세한 표정 변화, 그리고 아무도 몰래 사라졌던 다림의 수상한 행적까지. 이건 진짜 제작진이 너무 잘 끊었다고 해야 할지 속 터지게 만들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회 결방되면서 오히려 기대감은 배가 됐습니다. 과연 월요일 방송이 재개되는 6월 10일 29화에서는 지금까지 쌓여온 감정들이 어떻게 터져나올지 혹은 또 어떤 충격적인 전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 드라마 전개는 막장인데 구성은 기막히고 배우들의 연기는 말 그대로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다음 회차에선 자연과 셀이, 제인의 3자 대면이 예고된 만큼 전쟁의 서막이 본격화될 듯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리뷰에서 29회도 꼼꼼하게 분석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복수의 날을 앞당기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